아직도 오버씨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90년대 말부터 드라마와 가요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류 열풍이 현대에 들어서는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식, 여행, 화장품, 한글 등 한국 문화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최초로 만든 조지프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이야말로 소프트 파워 국가로서 세계를 선도할 모든 요소를 갖췄다 라고 전하며 한류에는 패권적 요소가 없어서 닮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많다고 평가했으며, 미국 CNN은 4세대 한류 열풍에 대해 오징어 게임의 열풍은 과거 비틀즈의 미국 진출을 뜻하는 브리티시 인베이전에 비견할 만하다라고 전했으며, 영국 BBC 또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글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세계 언론들과 콘텐츠 전문가들은 한류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진단하며 감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90년대 문화 강대국으로 평가받던 일본은 내수 시장이 크다는 이유로 해외 시장 개척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결과 최신 트렌드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종합순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문화 경쟁력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2019년 이후부터는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20년 야후 재팬과 포브스 재팬을 비롯한 여러 매체들은 4차 한류 붐을 인정하며, 일본 내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넷플릭스에 가입한 일본인이 1년 만에 200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전했고, 미혼 게이자의 신문 등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애니메이션, 만화 등으로 소프트 파워 입지를 공고히 했었으나, 최근 한국의 K 콘텐츠 산업과 웹툰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일본의 입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일본 내 한류 열풍에 대해서 도쿠하대 미노리 교수는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들이 많지만 한국 문화를 거부할 수 없는 언밸런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까지도 한류가 한정적인 문화 콘텐츠이며 세계 시장의 주류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아키모토 야스시 같은 일본에서 꽤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들까지 K-팝이 한국 국가 예산을 통한 국책 사업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리며 한류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왔었는데, 2018년 10월 강제징용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일본 NHK 한류 특집 방송이 모두 폐지되었고, 짧은 발언 하나에도 비난 여론을 받는 형국이어서 일본 연예인들도 한국을 비난할 때 말고는 한국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 관련 방송이 폐지된 이후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 한국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현재는 한국 연예인들이 일본 방송에 출연하지 않더라도 일본인들이 직접 유튜브나 SNS로 한국 방송을 챙겨보고 있으며, 니폰 텔레비에서는 K-팝 아이돌이 되기 위해 매진하는 학생들의 다큐멘터리도 제작하는 등 한국이 새로운 컨텐츠의 활로라고 다소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린 상태입니다. 즉,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아무도 한류에 관련된 걸 안 샀는데 도대체 어디서 흥행하고 있단 것이냐 라고 말했던 일본 패널들은 이젠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2020년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을 싫어하지만 정치와 문화는 별개라고 답한 1020 세대들의 비율이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카지마 도쿄공업대 교수도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자 이를 고깝게 여긴 중장년층들이 반한류 현상을 만들었던 것 같다라고 분석하며, 일본의 문화가 세계에 전파되지 못한 것은 내셔널리즘의 영향이 크다고 답한 상태인데, 현재 일본의 언론들은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과 일본의 반한 열풍에 대해,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네티즌들은 반한류 열풍을 이겨낸 한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문화를 이용한다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보다는 중국의 문화가 열등합니다. 한국이 상하 관계를 따지는 것은 기분 나쁘지만 딱히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문화에는 상하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서 기쁩니다. 나는 한국과 일본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본에는 한국에 대한 편향적 보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후지TV를 보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느낌입니다. 요즘 한국과 비교하는 기사가 왜 이렇게 많이 보도되는 것입니까? 경영자, 노동자,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일에 신경 쓰십시오. 한류가 한국에게 무조건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분하지만 90년대에는 한국으로 유학 간다고 하면 비아냥을 들었지만 요즘은 서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왜 일본과 한국 문화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독재주의 국가의 평가는 딱히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한국 문화가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는 뉴스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대중교통료나 저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통치시대 때 글쓰기와 읽기를 알려줬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솔직히 붐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한국이 싫어서 한국 프로그램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집에서 TV를 없애는 게 좋겠군요. 분하지만 영화관에서 미국 영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징어 게임보다 원피스의 인기가 더 높으니 괜찮습니다. 한국은 우리처럼 퀄리티 높은 만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한류 열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90년대에 일본의 문화가 인기 있었던 것처럼 한류 열풍도 지나가는 유행입니다.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무도 일본 문화나 J-팝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노벨상을 수상하기 전에는 문화 강대국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본의 문화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지상파 채널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일본처럼 보고 싶지 않은 채널을 강요당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한국 아이돌들 중에서도 일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함께 아시아의 문화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과거와 달리 한류의 인기를 인정하고 있었고 여전히 일본 문화와 비교하며 질투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백범 김구 선생의 뜻대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자 모범이 되어 세계에 전파되고 있고 강한 문화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내에서의 혐한과 증오심까지 줄어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자랑스러운 한류 열풍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라고 일본에서도 반한류 열풍보다는 독창적인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한류 열풍과 관련된 해외 반응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시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한류 열풍 파이팅!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씨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